오늘 리뷰에서 달아볼 렌즈는 바로 탐론의 역작 탐론 70-180 f2.8 DI3 VXD 렌즈입니다. 70-180 언박스입니다. 제가 이 렌즈를 구입한 지는 대략 한 2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발매 전에 베타 테스터로 이 렌즈를 사용을 했었고, 베타 테스트가 끝나고 난 뒤 바로 렌즈를 구입하였었습니다. 당시엔 막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라 아직 반도체가 부족하지 않아서 렌즈가 엄청나게 품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이 박스는 2년이 됐지만 이렇게 새 거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장롱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패키지 디자인은 전형적인 탐론 FE 마운트 줌렌즈, 단렌즈 다 같은 디자인입니다. 흰백의 캔버스 같은 이 흰색 박스에 이렇게 간결한 레터링, 그리고 이렇게 렌즈 로고, 그리고 이 썬포토 정품 로고. 여기 원래는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제 시리얼 넘버가 노출되는 게 싫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서, 그리고 설명서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간단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진 찍은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이 보증서와 설명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박스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론 70-180 렌즈입니다. 박스 내용품은 딱히 별로 볼 게 없으니까 여타 파우치도 없고 하니 치우도록 하고 바로 렌즈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론 1세대 FE 마운트 1세대 줌렌즈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2875부터 28200, 1728, 70180, 그리고 70300, 150, 500까지 같은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패밀리룩 같은 거죠. 로고나 이 프린팅 되어 있는 이 레터링은 음각 처리가 아니라 그냥 프린팅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까지 글자가 지워진 부분이 없습니다. 후드는 이렇게 보시면 HA056 후드이며, 탐론 FE 마운트 줌렌즈끼리 공유가 되던 67mm 구경의 베요넷은 이 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용 후드라는 이야기죠. 후드를 장착하면 디자인은 이렇게 평범한 줌렌즈입니다. 탐론 70-180부터 70-206 이 망원 줌렌즈류에서 경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문을 연 건 70-18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 정도면 사실 이게 표준 줌렌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습니다. 특히 후드를 제외한다면 매우 작죠. 이렇게 작게 나왔고 코가 나오는 디자인입니다. 경통이 돌출을 하죠. 하지만 경통도 그렇게까지 많이 돌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스펙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렌즈 구성은 14군 19매, 필터 구경은 67mm, 최대 지름은 81, 길이는 149mm, 그리고 무게는 810g. 네, 엄청 가볍죠. 보통의 표준줌 렌즈가 100에서 800g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땐 70-180의 등장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이 렌즈가 이렇게 작고 가볍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후드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표준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가볍죠. 810g. 탐론의 전략이 화각과 왜곡 보정 같은 것을 이제 손해를 좀 보는 대신에 더 가볍고 괜찮은 화질의 렌즈를 만들어내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만들어내는 렌즈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 탐론 70-180부터 탐론의 독자적인 규격 모터죠. VXD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이 VXD 모터는 리니어 방식의 모터로 기존에 이렇게 돌아가던 링 타입에서 앞뒤로 전진하는 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보다 직진이 더 빠르죠. 그래서 포커스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VXD 모터는 탐론 2875 G2나 탐론 150, 500, 탐론 35, 150에 탑재가 되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AF, 동영상에선 스무스하고 정숙한 AF를 보여줍니다. 제가 최근에 A7C로 동영상을 찍을 때 35, 150이나 2875 G2로 많이 찍는데, 망원 계통은 대부분 그 전까진 70-180으로 많이 찍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물이나 주제를 집중해야 될 땐 이렇게 망원 렌즈가 딱 좋죠. 대신 AF가 느리다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줌락 버튼은 보시다시피 줌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고, 제가 A7C를 많이 써서 그런지 AF, MF 전환 버튼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무 버튼이 없습니다. 버튼이 없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하우징도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고 방진방적도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MF, AF 전환 버튼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디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바디는 소니 A7R3 모델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는 딱 안정감 있는 정도의 길입니다. 무게도 무척 가볍고요. A7C보다 살짝 무거운 A7R 시리즈만 충분히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지는 이런 모양으로 잡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박스는 여기까지 하고 필드로 나가서 다시 이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론 70-180의 장점 중에 하나인 짧은 최단 촬영거리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탐론 70-180을 최단 촬영거리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최단 촬영거리는 전 영역에서 0.85m, 그러니까 1m가 안 되죠. AF일 때만 이 경우고 약간의 비기가 숨어 있습니다. 70mm일 때는 수동으로 전환을 했을 때 0.27m까지 붙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렌즈의 최단 촬영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들이대고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괜히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접사링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뭐 인물을 촬영하거나 뭐 꽃을 촬영할 때 좀 바짝 들이대고 찍고 클로즈업해서 찍고 싶고, 근데 최단 촬영 거리가 길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특히 70mm에서나 180mm에서나 모두 0.85m라는 건 180mm에서 엄청나게 들이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꽃 사진을 찍을 때도 매크로 렌즈가 없다, 근데 꽃은 좀 크게 찍고 싶고,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화소를 이용해서 찍고 크롭을 하는 법, 두 번째는 매크로 렌즈를 사면 됩니다. 원래 그러라고 나온 렌즈니까. 세 번째는 좀 더 저렴하게 겐코 접사링, 제가 리뷰를 했던 겐코 접사링 같은 걸 붙여서 모든 렌즈를 접사 렌즈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순서대로 보면 1번은 금액이 들지 않고 2번이 매크로 렌즈를 사야 되니까 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며 3번이 한 20만원대의 접사링이니까 효용성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탐론 70-180은 그럴 필요가 없이 70mm에서 MF로 전환했을 때 0.27m라는 웬만한 광각 줌렌즈의 최단 촬영거리보다 짧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m) 0.3m 정도로 최단 거리를 좁혀봤습니다. 이 정도면 아까 찍었던 위치에서 상당히 많이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뭐 잘 보셨나요? 제가 이 렌즈 리뷰를 대략 한 4번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프리뷰 1차, 2차 리뷰, 그리고 합동 리뷰까지 포함하면 여러 개가 될 것 같은데, 유튜브로 하는 리뷰는 처음이라 어떻게 보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렌즈는 가볍고 컴팩트하고 저렴하며 뛰어난 성능으로 망원 영역을 커버하는 그런 렌즈로, 주머니가 가볍던 무겁던 이 렌즈는 망원 영역에선 정말 필수품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네이티브에서 또 좋은 렌즈가 나오긴 했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에 나기 때문에 정말 1%와 2%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네이티브를 사용하셔도 좋고,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탐론 7080을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고 가볍고 가격까지 저렴한데 굳이 기변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이죠.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렌즈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